발전을 할 수 있는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지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그 다음에 부동산, 누가 돈을 사냐, 받아줄 사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리고 나서 호가가 2, 3억씩 급등을 했고요. 안녕하세요. 부말리의 이충민입니다. 요즘 도심복합 개발 사업이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다, 역세권 시프트다, 공공재개발, 또 신속통합기획구역, 모아타운까지 정말 많은 개발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 과연 이 개발 호재가 사업이 무난히 진행이 될 수 있을지 그것도 굉장히 의문이고요. 또 무분별하게 구역 지정이나 후보지 지정이 돼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을지 참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서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재개발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말 필요한 지역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도를 충족하기 위해서 재개발은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재개발, 이런 여러 가지 이름만 바뀐 재개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적인 옥석을 가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발 가능한 지역, 개발이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있지만 이 개발이 정말 어느 정도 확실하게 가능한 지역, 추후에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개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개발 호재들이 많이 펼쳐져 있는 바로 왕십리 일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왕십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호재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재들을 왕십리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왕십리를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왕십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민자 역사죠. 왕십리의 민자 역사인데 이제 지금 민자 역사가 이대역도 있고 그 다음에 노량진역도 있고 하지만 유일무이하게 성공한 민자 역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엔터식스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마트라든가 굉장히 편의시설이 이제 집중되어 있고요. 민자 역사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주거의 인구의 밀집도가 굉장히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시설은 여기 왕십리 뉴타운이 있습니다. 왕십리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구역 지정이 돼가지고 입주가 끝난 시범 뉴타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1구역, 2구역, 3구역까지 해가지고 3,000세대가 넘는 대표적인 뉴타운 성공 사례, 재개발 성공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성수대교만 건너면 바로 강남 압구정이죠. 강남 압구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업도시에 밀집해 있는 성수동 또한 같은 성동구에 위치해 있고 왕십리역에서 바로 한정거장만 지나면 성수동이기 때문에 이런 직주 근접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서울시 재개발하면 어떻습니까? 기본 13년이 기본적으로 걸립니다. 자, 13년이 엄청 긴 시간이죠. 긴 시간이지만 부동산 재개발에서만큼은 13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재개발은 안 된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재개발 언제? 나 살아생전에 이게 될 것 같아? 절대 안 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분들이 많지만 결과적으로 비포 애프터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면은 피부에 와닿을 겁니다. 자, 우리가 2011년도에 자, 이게 어디였냐면요. 지금 자료화면을 보시겠지만 여기가 어디냐면 시범 뉴타운입니다. 여기가 이제 왕십리 뉴타운이고요. 여기는 1구역, 텐즐 1구역, 2구역, 3구역, 센트라스까지 해가지고 3,500세대 이상의 입주를 마쳤습니다. 자, 지금 어떻습니까? 이 동네를 보면은요,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왕십리역 일대 이렇게 주상복합 센트라스가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1구역, 2구역 청계천을 끼고 왕십리역과 뒤쪽에는 청계천을 끼고 이 중심지로 개발이 돼서 지금 3,000세대 넘는 이런 안정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물론 재개발이 공공성을 띤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우여곡절이 많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들을 인내하고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나한테 분명히 이렇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투자처임에는 확실하다. 자, 아까
왕십리역에서 있는 왕십리 뉴타운 허 벌판 사진을 보셨죠. 2011년도에 보신 사진입니다. 자, 하지만 2017년도, 2020년도에 완전 입주를 끝내고 나서 자, 자료 화면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왕십리역 일대입니다. 상왕십리역 일대고요. 왕십리 뉴타운의 3구역인 센트라스 입주를 마친 이런 건물 준공을 마친 상태의 사진을 보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 내 일은 아니야. 남의 일이야. 그래, 저 사람들은 무슨 운이 있어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국에 서울의 재개발은 물론 민간 재개발이다 보니까 우여곡절은 있습니다. 우여곡절은 있지만 결국에는 가는 사업장들을 잘 고르면은 재테크의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어서 이 왕십리 뉴타운의 재개발은 된다라는 사진으로 비포 애프터 사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재개발 이 왕십리역 일대의 개발 호재입니다. 개발 호재가 얼마나 많냐면요. 일반 물론 지금 뭐 재개발에 대해서 많은 지역들이 이제 호재를 가지고 있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자,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왕십리 4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당 6구역, 7구역,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서리풀 리버뷰 자이라고 해가지고 입주를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7월 달에 입주를 하려고 굉장히 마지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이 전부 다 재개발 구역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현장을 한번 직접 보시고 와 정말 이런 낙후된 지역, 이런 노후된 지역들이 정말 아파트가 올라가는 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구나라는 것을 임장을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왕십리 역세권 재개발 4구역인데 여기는 두 개 동으로요 55촌 규모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여기 7구역 있죠. 아까 말씀드린 라체르보 프루지오 서밋 지금 7월을 입주로 목표로 굉장히 활발하게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가 있습니까? 자, 행당 6구역이 있죠. 2018년도에 입주한 리버뷰 자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대한 이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데 이래서 왕십리역 일대 주변에는 노후도가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노후도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왕십리역이라는 옛날의 이미지로 인해서 재개발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이었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왕십리역 일대 하면은 강남하고의 접근성이 굉장히 가깝고 주변에 있는 그런 생활 편의시설이라든가 여러 교통면에서 생활에 대해서 주거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지역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왕십리의 이상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김은국의 뭐 59년 왕십리 이런 거는 완전 옛날 얘기고요. 주거 환경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숲도 바로 인접해 있고요. 자, 그래서 행당 8구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신속통합기획구역 후보지에서 미선정되긴 했지만 계속해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왕십리, 하왕십리 9구역과 10구역이 있습니다. 여기 일대는요, 물론 성동구에서 이 지역은 지금 통합해서 개발을 안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동의를 걷는 것을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 일대가 노후도나 주거 환경을 봤을 땐 절대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동의서를 진구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굉장히 좀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꼭 9구역, 10구역이 아니더라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자,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왕십리 이제 성동구의 도시발전 기본 계획에 수립된 내용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왕십리역 일대요. 왕십리역 민자역사 일대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광장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성동구청하고 경찰서가 있습니다. 성동구청하고 경찰서가 있는데 자, 이게 어디로 가느냐라고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제 그 왕십리 역세권 4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바로 역구역에 소월 아트홀이라고 이제 문화공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공간이 있는데 이제 이 지역으로 이제 이전을 하고 정말 핵심 지역인 이 왕십리 광장과 이 광장을 끼고 있고 민자 역사를 끼고 있는 이 지역에 이제 그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을 해서 여기를 중심 업무지구로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런 개발 계획. 상당히 이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이 계약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타운을 조성을 한다라는 개발 계획이 작년 2024년 6월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개발 계획들이 점점 더 가시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왕십리역이 지금 뭐 한창 개발하고 뭐 많이 이제 이슈화가 된 청량리역보다 훨씬 더 뭐 접근성이나 비즈니스 센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자족 도시의 가능성, 그 다음에 업무 지역과의 접근성, 직주 근접의 접근성 이런 부분으로 인해 굉장히 큰 발전을 할 수 있는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지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사업이 굉장히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재개발을 하나하나 기준이 되는 그 법들은 다 다르긴 합니다. 이 재개발 법들은 다 다르긴 한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재개발에 대한 그런 피력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시행된 2월 7일부터 시행되는 도심복합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심복합 개발 사업은 물론 노후도도 필요 없고 주거 중심형은 물론 20년대 이상 된 건물의 40% 이상의 노후도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지역들은 더블 역세권이나 아니면은 역 포함해서 자 버스 정류장까지 포함해가지고 2개 이상의 교차하는 지점. 자 서울시에 289개의 역세권이 있고요. 역이 있고요.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35개 이상의 더블 역세권이 있습니다. 더블역이 있는데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버스 정류장까지 2개 이상의 노선을 합한 지역에다가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지역들이 후보지에 올라가겠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특히 많이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이 지역들을 찾는 것은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조금 더 좀 가까운 근접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도심복합 개발 재개발 사업은요 원래는 2021년도에 문재인 정권 때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공주도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4군데 정도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공공재개발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워서 구역이 취소되거나 해제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 아니면은 절차가 멈춰버렸거나 이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2월 7일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냐? 민간재개발로 바뀌었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다라고 하더라도 더블 역세권 이상의 지역들이 너무나 포괄적이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왕십리에는 거의 맞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좀 추진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지역에 뭐 신속통합기획구역, 뭐 9구역, 10구역, 후보지 뭐 이렇게 동의서 진구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최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 그 다음에 사업성이 뛰어나게 여기에 대해서 노후도가 80%가 넘기 때문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 조합원 사업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조합 동의율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개발 호재에 맞물려서 자 개발은요 확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개발은 확장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확장성을 한번 여러 가지 개발 호재와 이 확장성을 비교해 보면서 접목을 시켜 보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신다면 왜 이게 왕십리가 이렇게 떠드는지 이충민의 부말리에서 왜 왕십리를 떠드는지 그 핵심 포인트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아니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재개발 안 된다, 재건축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누가 돈을 사냐 받아줄 사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리고 나서 호가가 2, 3억씩 급등을 했고요. 지금 매매가 물건이 없습니다. 대기자는 수두룩한데 결과적으로 물건이 없기 때문에 집도 안 보고 계약금을 송금하는 이런 상황.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지만 다음에 할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컨텐츠 고민은 안 합니다. 왜냐면요 컨텐츠가 너무 많습니다. 자 다음에는 부자 보고서 대한민국이
얼마만큼 부자들이 많은지 우리나라 GDP가 일본을 뛰어넘은 거 알고 계시나요? 자, 그만큼 부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뭐 이런 재개발을 하나하나 또 쪼개서 파악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자, 그리고 자, 이런 재개발이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소액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 누구나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사실에 한탄만 하고 개탄만 하지 말고 내가 아파트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연구를 하고 찾아보면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재개발 투자라든가 아니면 재개발에 대해서 이제 진행 속도라든가 지역적인 분석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담이 필요하시면은 위에 상단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재개발에 대해서 보다 좀 상세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위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왕십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하시고 부동산 쪽에서 뭐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현실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촬영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